예, 유료 영상으로 나중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녹화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상숙 저자님 초청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오짱 줌스쿨도 어느덧 70회차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70회차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엄마랑 금융 쇼핑하는 법이라는 특이한 제목이죠. 쇼핑은 쇼핑인데 금융을 쇼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 쇼핑이 뭘까? 주식 투자를 아이들과 함께 한다 이런 개념인데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출간 기념 첫 특강 1번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금쇼맘님의 절친이신 모 방장님께서 먼저 선취해서 먼저 특강을 열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이거 포스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첫을 지워야 하나 하다가 제 마음의 첫 특강이다 이렇게 유들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셨죠? 20 몇 년? 13년이요. 13년 동안 금융계 투자회사에서 일해 오신 어머니께서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셨어요. 용돈 관리까지 주식 투자 이런 개념으로 하셨고 그 경제 교육을 해온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자 습관을 심어주는 금융 쇼핑을 함께 시작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엄마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정도이지만 이분은 실제 금융 전문가고 지금도 현장에서 금융 컨설팅 해주시는 컨설턴트, 그것도 전국에 70명이 넘는 큰 조직에서 1등 매출을 기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실력자죠. 그 실력자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난 5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책 내셨죠? 금융 전문가 엄마가 함께하는 신나는 자녀 경제 공부. 그래서 5년 동안 실제로 두 딸과 함께한 주식 투자 용돈 관리 에피소드 모음집 플러스 통찰이 들어와 있어요.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책 많이 애독해 주시고, 예, 지금 그러면 저자님 소개 여기서 줄이고요. 저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톤 이어서 하면 될까요?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제가 책을 내게끔 도와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실은 저희 대표님 덕분에 책을 1년 반 만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영광을 좀 이렇게 점점 이뻐지시고 있는 저희 장 대표님한테 좀 일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증권사하고 프루덴셜 생명을 통해서 지금 13년째 금융계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루덴셜 다니는 건 아니고 8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금융에 대한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드리면서 고객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재정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금융 쇼핑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왜 이름이 금융 쇼핑이야? 여러분 혹시 금융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일 이쁘게 보이시는 신인수님. 금융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금융하면, 돈? 돈. 느낌은 어때요?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네네. 필요한 것 같죠? 네네네. 맞습니다. 다들 금융하면 필요는 한데 어려워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삶에서 점점 미뤄져요. 급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또 쇼핑하면 어때요, 우리? 웃잖아요, 벌써. 그쵸? 재밌죠? 즐겁고 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융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마시고 쇼핑하듯이 좀 즐겁고 신나게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금융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희가 근데 여자들은 신난다라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이 쇼핑은 돈 소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가정의 돈을 모아주고 불려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쇼핑이야.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같이 사는 그분께서 싫어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집에 있는 자녀랑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자녀가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제 부캐가 금쇼맘이라고 해서 금융 쇼핑하는 엄마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들이 먼저 금융 쇼핑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하고 있어야 돼요. 실은 어떻게 보면 미끼예요. 제가 지난 8년 넘게 고객분들의 재정 컨설팅을 하면서 고객님 이제 투자 시대예요.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서 못하고요. 어려워서 못하고요. 본업이 있어서 못하고요.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자녀를 위해서 하세요. 자녀랑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어때? 우리 엄마들은 엄마의 힘이 있잖아요. 당장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해봐야 먼저 권해드릴 수 있잖아요. 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했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게 어떤 방향일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났어요. 단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투자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 맞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돈이 불어나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장점이 플러스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무조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좋은 책 많고 좋은 강의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의 너무 좋은데요. 강의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존니 대표님 강의를 듣고 와서 나 사교육비 못 주시고 자동차 못 버리고 대중교통 못 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 경제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 제 책을 일단 한 챕터를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공부를 한 거예요. 한 챕터를 읽으면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대화식으로 쓰여 있고요. 굉장히 눈높이식으로 쉽게 써놨습니다. 초등학생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보시면 100%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챕터만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자녀를 불러서 그냥 똑같이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제 책을 다 보면서 다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의 들으시고 한 챕터만 읽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또 한 챕터 읽고 따라하시면 정말로 책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초조함, 조급함 아닌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걸 언제 나한테 발산해서 보여줄 거야? 아웃풋을 언제 해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기다려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게요. 거짓말 같지만 1년 반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랑 한 달 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애가 반응이 없어요. 견디세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자녀한테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엄마는 지금 네가 세뱃돈 받은 돈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폰 회사인 애플의 주식을 샀어. 한 달 후에 그때 엄마가 네 세뱃돈 받은 걸로 애플 샀다고 했잖아. 그게 있잖아. 한 2%가 올랐다? 왜 올랐지? 무슨 일이 있을까? 엄마가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애플이 현대자동차랑 애플카를 만든대. 와, 아이폰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왜 만들까? 그냥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근데 엄마 그때 현대자동차랑 만들기로 한 거 아이카 어떻게 됐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기다려 주시면 되되 어떻게 하셔라? 꾸준히 듣던 말던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남겨주신 걸 봤거든요. 대부분 질문이 비슷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쳐줘요? 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줘야 돼요? 주식? 그쵸? 지금 제가 다 답 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를 보면서 바로 공유를 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채팅에 글이 올라왔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에 같이 연결이 되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Q&A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3개를 놓고 했더니 PT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이번에 돼야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공유 취소하고 깜짝 놀랐죠. 제 얼굴 나와서. 다시 한 번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왼쪽 걸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응? 튕겨 나가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강의를 꾸준히 했더니 음, 얘가 조금은 약간 뜨거워진 듯 하네요. 노트북이요? 네, 노트북이 좀 뜨거워진 듯 합니다.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이따가 죄송해서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챕터를 한번 3개로 나눠봤어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어때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롤모델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와,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나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지? 약간 좀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금융 지식, 투자하는 방법, 돈을 모아가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자 이런 마음으로 쓰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돈이란 소득이란 어떤 건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자녀 경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만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너네 돈을 왜 모으고 싶어? 부자 왜 되고 싶어? 물어보면 대답이요. 알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정답을 잘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 돈을 모을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100%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돼서요. 취직을 해서요. 월급을 받으면 돈을 모을 거예요. 늦죠.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너네가 소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면 굳이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하지 않고도 또 다른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자녀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로 키워주는 거죠. 이 세상에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통상 노동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어떤 거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리면
동양중금하고 프루덴셜 생명을 다녔고 지금은 영국 왕실에서 인정한 전문 재정 컨설턴트입니다.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고요. 이 일을 한 지는 8년째 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자녀 경제교육이나 부모님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명한 전 세계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CEO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영화의 감독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녀 경제 교육을 받았길래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인구는 0.2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의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요. 저는 공부해서 그친 게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 책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우리나라 시기에 맞게끔 따라한 실천 지침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제일 먼저 자녀한테 돈 관리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대요?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산 세우기라고 했는데 예산이 뭐예요? 장 대표님 예산이 뭐예요? 제 강의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순간순간 질문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니, 제가 지금 뭘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딴 분한테 여쭤보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미리 필요한 부분을 계산을 해 두는 것이라고 사전적 용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재정 파트에서는 내가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예산 세우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예요? 예산을 짜려면 내가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왜 돈을 모을 거지? 무엇을 살 거지? 그런데 이 돈은 언제 필요한 거야? 자, 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가 필요할까? 자, 현실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5년 후에 노트북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트북 값이 지금 현재 500만 원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5년 동안 500만 원을 모으려면 내가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무엇을 살 거야? 언제 필요한 거야? 얼마가 필요한 거야? 물론 아이가 어릴수록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아이들한테 뭘 해주면 돼요? 사고 싶은 장난감. 그런 거부터 어프로치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거를 리스트업을 한 10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예산이라고 하는 거, 용돈이라고 하는 거,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건 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시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1위부터 쭉 적어 놓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늘 선택지가 많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그 선택지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해야만 하는 거, 중요하고 시급한 거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길러주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게 우선순위 정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돈 벌어봐. 뭘 통해서?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하려면 어때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라 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요. 한 번만 만들어 두시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시스템이냐? 일단은 자녀와 용돈 계약서를 쓰시는데요. 팁을 드리면 곧 중고등학생들은요. 월 단위로 주시는 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린아이들은 주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돈이, 월급이 아니라 연봉 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연봉 받는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용돈을 월로 주는 건 우리가 연봉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 12세 이하는 얼마씩 준다? 주 단위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정하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원칙은 꼭 금액을 정해 두시고, 엄마의 기분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안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원칙이 뭘까요? 아이와 협상을 하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주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건 제 책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 12살 이상은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만드실 거고요. 그 아이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만 원이 어때요?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걸어 놓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큰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만 원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합니다. 이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저축은요. 20%니까 2만 원이겠죠. 얘는 은행 가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20%죠. 그럼 2만 원입니다. 얘는 투자예요. 투자는 뭐예요? 먼 미래입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인생은 계속 펼쳐진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마치 거기만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 10,000원이죠. 기부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따로 하더라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길래 따라한 건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들의 인성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소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5만 원이 되겠죠. 자, 물론 이런 퍼센테이지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 하시면 됩니다. 달리. 그런데 여기에 꼭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요. 아이들의 생각이 다 있어요.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돈 받으면 저축금 빼고요. 투자금 빼고요. 기부금 빼고요. 나머지만 소비합니다. 나머지만. 자, 각각의 시스템 걸을게요. 자, 저축은 안이 훤하게 보이는 락앤락 통입니다. 은행의 저축 아닙니다. 왜?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건 괜히 은행에다가 적금 넣어놨다가 찾으러 가기 더 힘들어요. 은행에 이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이들한테 은행은요. 그냥 대출 받으러 가는 곳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미래는 투자이죠. 이건 반드시 증권사에 가셔서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인지도 다 자세하게 실천편 나와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름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부를 합니다. 이때 시스템은요. 자녀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저 보셨죠? 다 자녀 이름이에요. 그래야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연수랑 연진이는 초록어린이 재단이나 군 네이버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하고요. 본인이 직접 어떤 친구를 도와줄지를 다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자, 만 12살 이상은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줄 때 이때는 아이들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연진아, 네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하니까 이 현재 쓰는 소비만큼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단 이 안에 들어있는 5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짜서 현명하게 써야만 해. 돈이 부족하면 네가 일을 하던, 그쵸? 굶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체크카드에다가는 연진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진이가 쓸 때마다 문자가 누구한테 와야 돼요? 아이한테 와야 돼요. 엄마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돼서 애가 안 해요. 간혹 엄마한테 오는 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 못 써요. 이거라도 풀어줘야지 애가 숨통이 튀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 대신 5만 원 이상을
쓸 수 없게끔 딱 체크카드로 만들어두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저희 큰딸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1월 1일 날 항상 매년 용돈 협상을 합니다. 용돈 협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저기 식당 가보셨어요? 저기 학원 옆에 있는 저 식당에 김치찌개가 원래 7,000원이었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7자를 지우고 아줌마가 8자로 바꿔놨어요. 자, 7,000원짜리가 1,000원이 인상됐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는 2%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는요. 식비는 한 3, 4%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가 쓰는 소비의 대부분은 식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제 용돈도 어떻게 된다?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물가 상승률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책에서 배운 거랑 실제로 느끼는 거랑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저희 연진이는 이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 돈이잖아요. 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내 돈을 가져가는 거구나 라는 거 얘는 아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엄마한테 그 1,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봉 협상, 그러니까 용돈 협상을 할 땐 항상 저희 딸들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대서 저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논리 엄청 잘하겠죠. 네, 잘합니다. 논술 잘해요, 논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을 짜가면서 아이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두 가지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연진이는 지금 현재 실은 용돈이 한 달에 고3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 대신 스타벅스 못 가고 1,000원짜리 커피 사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자, 근로소득을 통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홈 아르바이트가 있죠.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용돈 계약서에 보시면 어때요? 이것 또한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정하라고 하십시오. 아이들이. 자, 제가 실제로 저희 고객분, 전주에 살고 계신 우리 3남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유치원생이 알아서 자기들이 쓴 겁니다. 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엄마 설거지 10개는 힘들어. 금액을 인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엄마 흰머리 뽑기는 쉬우니까 금액이 낮고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노동의 가치를 값으로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즉 내 몸을 움직여야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만 바꾸잖아? 그러면 돈이 들어올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중고등학생들한테 놀랬던 게 돈을 모아야는 돼요. 그런데 언제 모아요? 취직해서 30부터 모은대요. 실제로 사회초년생들 상담해 보잖아요. 그 친구들 절대로 돈 안 모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여지까지 힘들게 대학 들어갔고요. 힘들게 취업했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펑펑 씁니다. 2년간 펑펑 쓴 친구들이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10살이든 3살이든 지금부터 이렇게 또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 대표님께서도 적어 놓으셨던데 아이폰 대신에 애플 주식, 맥도날드 햄버거 대신에 그쵸? 주식 사주는 거예요. 스타벅스, 나이키 운동화. 그쵸? 어떻게 해요? 먼저 소비를 하기 전에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주가 됐더니 어머나 소비자였을 때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는데 주주가 됐더니 어떻게 해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자본소득이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을 저는 주로 합니다. 왜 미국 주식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주식은 뭘 많이 줘요? 배당소득을 국내 주식보다 월등하게 많이 줍니다. 배당소득이 뭐예요? 내가 좋은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어도 그 주식회사에서 고객님, 주주님, 당신이 투자해준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났어요. 그 실적의 일부를 주주 당신한테 돌려드릴게요. 이게 배당이죠. 자, 그러면 저희 연진이랑 연수는 어때요?
내가 아이폰 사고 싶었던 걸 잠깐만 참았더니, 햄버거 먹고 싶은 걸 잠깐만 참았더니 어때요? 배당 소득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연진이는, 자, 미국 주식은요, 분기별로 배당을 줍니다. 주로. 월 배당도 있긴 하지만, 저희 연진이가 3달에 한 번씩 받는 배당 소득이 얼마예요? USD 55예요. 그럼 지금 현재 환율이 1,200원이죠. 자, 그러면 1,200원이라고 하는 환율도, 아, 이게 매번 변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어때요? 피부로 느껴요. 왜냐면 미국 주식은 달러니까 당연하죠. 아, 내가 미국 여행 가려면 환전해야 되지. 아, 미국 주식 하려고 했더니 환전해야 되네. 야, 미국 주식에 주식을 샀더니 배당도 USD로 들어오네. 이거를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환전해서 원화로 찾아야 되네. 환율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1,200원. 그럼 저희 딸은 환율이 1,000원일 때 저 돈을 찾을까요? 1,200원일 때 찾을까요? 1,200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나한테 들어오는 원화 가격이 당연히 다르니까. 저 값이면 3달에 8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식 매도 안 했어요. 자, 8만 원이면은요, 저희 연진이는 홈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극한 직업. 뭘까요? 동생 가르치기. 1시간에 10,000원 하는. 그거를 8번 안 해도 돼요. 대박. 그 어려운 극한 직업인 동생 가리키기 8시간 한 값이 제대로 된 주식만 샀더니 3달에 들어와요. 약간 이제 약간 게을러지게 시작하겠죠.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는 잘 안 하겠죠. 근데 고3이기도 해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때요? 아,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자본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배당 소득을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돈은 몇 년 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 돈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받아서 쓰던 재투자하는 건 아이의 마음이지만 얘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들고 오진 않아요. 왜? 그때까지 모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못 찾게 해놨거든요. 이거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5년 후에 유럽 여행을 못 가요. 이렇게 해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때요? 자, 110불에 산 애플이 179불.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돈으로 또 한 가지의 미래를 위한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설명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저희 큰딸은 10만 원을 용돈을 받아서요. 몇 프로 투자해요? 20%, 2만 원이죠. 자, 그럼 이걸 한 달에 2만 원 하면 돈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베니핏으로 8만 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매달. 그럼 연진 입장에서도, 아, 내가 한 달에 2만 원을 안 쓰고 아꼈더니 엄마가 그 돈의 몇 배? 4배라고 하는 돈을 어때요? 주고 있잖아요. 너 기특하다고. 얼마나 좋아요. 선물이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적립식 펀드로 합니다.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건 펀드를 10만 원어치 주세요가 돼요. 적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걸어놔요. 1일 날짜에. 그러면 매달 연준이 통장에서 어떤 펀드가 10만 원어치 매달 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모으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저희 아이의 계좌에는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머니가 뭘까요? 세뱃돈, 추석날 받은 거, 입학식날, 졸업식날 받은 거, 조부모님이 주신 용돈들. 이런 건 용돈 외의 돈이라 제가 엑스트라 머니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녀 이름으로. 계좌가 2개죠. 이 엑스트라 머니는 주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에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모여지면 아이랑 얘기를 해서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봅니다. 자,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장이 주식 계좌가 요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아이당 다 3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용돈, 엑스트라머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각자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거는 다 처음에 예산 짜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들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주식이 있고 펀드가 있어요. 주식이 뭐고 펀드가 뭘까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게 책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펀드는요, 뭐라고 써놨어요? 뷔페라고 써놨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아웃백을 가요. 아웃백에 스테이크도 있지만 파스타도 있고 시저 샐러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스테이크가 맛이 없었어. 원래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파스타와 샐러드가 맛있어. 그럼 어때요, 느낌이? 괜찮죠. 전체적으로 총평은. 펀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테슬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헐, 테슬라가 한 주에 사려고 보니까 어때요? 200만 원이 있어야 돼. 못 사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봤었을 때,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반드시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펀드라고 하는 묶음을 사시는 거예요. 부패죠. 자,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는 간접 투자이고 하나의 펀드에 4, 50개의 비슷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식 부패, 양식 부패, 중식 부패처럼 비슷한 아이끼리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펀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이고,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테슬라라고 하는 하나의 개별 주식을 샀었을 때 변동폭이 어때요? 많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10가지 기업의 평균치를 산 거잖아요. 흔들림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펀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중위험, 중수익. 그래서 식당 갔었을 때, 뷔페 갔었을 때 쏘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펀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린이들 그리고 자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펀드나 ETF로 먼저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이 펀드 하나만 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업이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거를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쳐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의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진짜 핸드폰만 팔고 전 세계 1위가 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은 또 다른 비즈니스의 모델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미래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 그래서 애플의 주식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자꾸 느낌적으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과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하셨을 때 이 그림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뭐예요?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in 2020. 그 다음에 Top 100 by Market Capitalization. 시가총액 순으로 Top 100, 100대의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100대의 기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별로 나눠서 세계 지도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보기 시각화가 좋은 지도이죠.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어떤 건지 채팅방에 한번 쳐보실래요? 나는 이 지도를 보니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인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보이시나요? 삼성, 애플, 사우디아라비아, 애플, 아마존, 애플이 제일 많이 보이시네요. 자, 애플이 왜 제일 많이 보일까요? 시가총액 1위로 가장 큰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의 원 사이즈는 이 기업의 시총이에요. 당연히 큰 게 회사의 규모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가 보이죠. 얘는 사우디의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은 국영 기업이라 뺄게요. 나라 기업이에요. 뺄게요. 자, 대륙별로 봤을 때 어떤 대륙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 대륙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이죠. 대부분 미국입니다, 실은. 자, 투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럼 우리 돈 어디로 가서 찾아야 돼요? 미국. 그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아시아 지역이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나요? 아시아. 자, 아시아를 한번 볼게요. 삼성, 대한민국, TSMC, 대만, 도요타, 일본입니다. 여기 사우디. 빼고 이 나머지가 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기업 중엔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가 어떻다? 생각보다 아주 많다예요. 자, 두 번째 투자 전략 나왔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일단 메인은 코어 전략은 미국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저기 물고기가 많잖아요. 두 번째 어디요? 중국이에요. 단 중국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색깔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색깔이 많이 보이시나요? 어떤 색깔이 많이 보이시나요? 파랑, 푸른, 남색. 그쵸, 남색. 자, 볼게요. 이 남색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은요. 여기도 있죠. 뭐래요? 여기가 인더스트리, 업종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IT,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예요. IT. 아,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IT, 기술주 기업들이 월등히 많은 거 이해해. 그쵸? 하늘 색깔. 그런데 애플이랑 삼성은 얘네도 IT 기업인데 여기 왜 안 들어가지? 뭐래요? 테크놀로지가 맞는데 하드웨어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공장에 굴뚝에 불을 떼는 기업 제조업이 아니라 저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뭘 만들어요? 만드는 거 공장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플랫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장래의 희망을 생각할 때, 꿈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존니 대표님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에게 전 세계적인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을 때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주식 투자를 시켜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셔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 평가가 현재에도 잘 나가지만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먼저 땡겨와서 평가가 가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적이 안 좋아도 이 회사가 그 실적이 날 거야. 왜? 이쪽의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미 1등 기업이고 포지셔닝을 잡고 있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실적까지 날 거야. 실적까지 좋아봐요. 완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64개의 기업이 미국이에요. 64개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거를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컸네. 엄마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하나 보다. 멋지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역전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커지는 게 어때요? 싫겠죠. 자,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만 들어가 있죠. 2위가 SK하이닉스고 3위가 어디죠? 현대자동차랑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떨어졌고 얘네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맥도날드 보여요? 스타벅스 보이세요?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나이키, 맨날 쓰는 P&G 샴푸, 존슨앤존슨, 비자카드,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래요 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 3위 하는 기업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큰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이키는 운동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조선소,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시총이 두세 배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하실 때 어렵게 그런 SK 하이닉스 막 이런 거 하시지 말고요. 어때요? 너 나이키 좋아해? 뭐 주식 먼저 사볼까? 어때? 이렇게 먼저 쉽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장래 희망 이런 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기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주셔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 정도 먼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더스트리까지 딱 보시면 아이들과요, 이거 한 장만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는 옥색이라고 배웠는데 딸들은 민트라고 하더군요. 민트가 사이즈는 작지만 개수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 저 민트 색깔이 기업이 뭘까요? 드러그스 앤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회사예요. 자,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제약회사가 왜 저렇게 개수가 많을까요? 100대 기업이 들어갈까요? 코로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뭐예요? 인구 구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어르신들 뭐 먹어요? 약. 그리고 바이러스의 출몰 시기가 횟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우리나라에 듣도 보도 못한 잘 모르는 그런 제약회사 거를 사시지 말고요. 여러분 존슨앤존슨이요. 뭐예요? 전 세계 1위의 제약회사예요. 그 바디로션 회사가 아니에요. 타이레놀 회사예요. 타이레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저 민트 색깔을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사회 시간에 초고령화 시대를 배웠대요. 초고령화 사회. 이 아이는 이게 배운 거랑 이거랑 매칭이 되는 거죠. 아,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구나. 그러면 내 돈은 어디로 가야 돼? 시니어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서도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메리트가 크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세계지도 보여드렸는데 당장 아이들과 무엇을 사고 싶은지 생각난 거 있으세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뭐 사고 싶은지. 넷플릭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가 웹툰 작가, 뭐 웹소설 또는 연예인 이런 걸 꿈꾼다. 그러면 넷플릭스나 네이버 같은 거 사주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폭이 큽니다. 네. 하지만 테슬라는 어쨌든 미래의 산업이 테슬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차에 전기차, 그린 에너지, 그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계속 연관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생각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월트 디즈니가요. 저희 딸들은 겨울왕국을 좋아해서 월트 디즈니를 다 갖고 있어요. 코로나가 막 심각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니 사람들이 극장도 못 가?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도 못 가? 그런데 왜 저 디즈니 주식은 왜 자꾸 올라가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은 뭘 본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를 OTT 산업을 벌써 월트 디즈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먼저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구독자 수가 훨씬 능가할 거다라고 하는 가치가 쭉 올라가서 코로나 내내 월트 디즈니는 어때요? 계속 좋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도 상륙을 하고 여러 나라에 다 디즈니 플러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즉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하나의 기업이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미래를 어떻게 계속 계획하고 어떻게 뭘 할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미래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주식 하나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녀랑 주식 투자를 하세요가 돈만 모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저희 큰딸은 화장을 좋아해서 에스티로더를 제가 사줬고요. 둘째 딸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샤넬이라고 하는 운동복을 사줬고 나이키 있고요. 자, 게임을 좋아해요? 로블록스 사주시면 좋아요. 자, 엄마 카드에 지갑에 항상 있죠. 비자 카드 해주시면 되고요. 전 세계 1위 당연하고요. 자, 2차 전지는 왜 사줘요? 테슬라랑 연결이죠. 전기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요? 휘발유 대신에 배터리 들어가죠. 그래서 배터리만 묶어놓은 ETF를 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반도체는요. 미래의 쌀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쌀. 그래서 반도체에 되어 있는 펀드를 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왜 사줬냐면 애플이랑 조인한다고 해서 사줬는데 무산됐어요.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회사는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비트코인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면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내 돈이 어때요? 2천만 원 날라가 있어. 화장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본업 못해요. 저는 이게 싫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인정한 하나의 자산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 주식 사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변동폭이 어떨까요? 엄청 커요. 롤러코스터예요. 자, 이런 거 견딜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가장 1위부터 500개의 기업을 묶어놓은 ETF가 SPY라고 하는 기본적인 ETF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매수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SPY.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까 그 기업들을 다 묶어놓은 펀드가 쟤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들만 묶어놓은 게 QQQ예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사줘도 좋고요. ICL에는 신재생에너지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LIT는 리튬이죠. 2차 전지예요. Z는 뭐 같아요? 비행기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 빨리 적으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은요. 나라로 어프로치해서 나라 펀드를 사주세요. 자, 중국에 있는 기업들만 묶어놓은 거, 인도만 묶어놓은 거,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아세안, 베트남, 이머징, 개발도상국. 자, 이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세계 지도 집에 다 하나씩 있죠. 그 지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실제로 유치원생이었던 저희 막내딸한테 제가 인도 주식을 왜 사줬을까요? 연수야, 세뱃돈 받은 걸로 엄마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기 세계지도 보고 와봐. 어떤 나라가 마음에 들어? 별로 없대요. 몇 개 찝어줬어요. 중국 어딨어? 중국 찝어요. 그 밑에 무슨 나라들 있어? 뭐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인도,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들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래요. 왜요? 자기는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래요. 자, 근데 인도가 지금 몇 프로 났어요? 3년 만에 100% 났어요. 인도는 실리콘밸리에 가면 인도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영어도 많이 하고.
인구가 전 세계 2위예요. 인도가. 중국이 1위인데 3년 후면 바뀐대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이죠.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가상현실 세계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상현실 세계를 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어디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어때요? 그냥 전 세계 1위, 2위, 3위, 4위가 이미 메타버스 산업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모르겠으면 우리 아이 주식이 여기 4개 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주려면.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한 주씩 사주는데. 한 주씩. 이것만 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다 담아야 돼요? 클라우드. 뭐를요? 데이터를. 그쵸? 그 수많은 양,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 담아야 되죠. 그게 클라우드잖아요. 그런 기업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연결해줄 통신, 5G.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엔비디아, 유니티,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같이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길게 달려왔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문지를 봤는데요. 설문지에는 거의 질문이 제가 지금 드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설문지에 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외에 또 다른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밌죠? 네. 저희 딸이 베트남을 샀는데 많이 알고 봤더니 쌀국수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가 카레를 좋아하고 둘째가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바꿔 사줬더라고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베트남 주식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다는 약간. 방금 화면을 보여드린다는 건 이제 종목을 보신다는 건데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더 알려드리고 저 종목 제 책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저 같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종목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걸. 사세요가 아니라. 그쵸. 강의 좋죠. 이 좋은 강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따라 하셔야 어떻게 돼요? 내게 된다고요.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큰딸이 원래 장래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 고3인데 제 책에 저희 큰딸의 장래 희망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약사 하나랑 화학에너지연구원. 근데 지금은 그 꿈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희 큰딸이 1타 강사가 꿈이에요. 화학 1타 강사. 전국에서 1등하는 강사가 꿈인데 그 꿈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연수를 5년째 가리키다 보니까 저 연수가 실력이 느네? 나 잘 가리키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가르쳐보기 시작을 했대요. 친구들이 연진아 너 때문에 나 실력 올라갔어. 좋아해 주더래요. 그래서 연진이가 나 잘 가리키는구나.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 꿈을 찾았고 그래서 연대 화학과를 가는 게 꿈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꿈을 가져라 해도 물어보지 마. 나도 잘 모르겠어 했었는데 지금은 확고해졌어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이가 꿈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잘 가르치나 봐요. 네,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자유롭게 질문 주세요.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자녀분들이 지금 신인순 선생님. 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아까 미국 상장한 SPY 이 펀드를 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음. 테슬라 사듯이 똑같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는 해요, 실은. 근데 펀드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묶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SPY라고 하는 거는 펀드인데 ETF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일반 펀드는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있지 않아요. 돈이 약 한 열흘 뒤에 들어와요. 속 터져요. 그래서 펀드가 다 좋은데 실시간 거래가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펀드 중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ETF예요. 익스체인지, 거래소, 트레이딩을 하다 펀드가 이게 ETF예요. 그러면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요즘엔 증권사 안 가요. 자, 여기에서 다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테슬라 칠 때처럼 SPY를 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실은 투자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적금할 땐 어땠어요? 3년짜리 적금 가입하고 자동이체 10만 원 걸어놓고 3년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왔죠. 근데 투자는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뭐를 사고 팔고 해야 돼요. 투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계좌 개설 하시는 것부터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환전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조금 배우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야 돼요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대답하긴 그렇고 제가 홍보를 하나 하자면 금융 쇼핑하는 엄마들이라는 커뮤니티를 제가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1년 반 전에 저랑 같이 주린이로 시작하셨어요. 똑같은 걸 물어보셨던 분들이 지금은요 고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규 강의를 여기 레오장님처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아마 레오장님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그런 강의를 채곡채곡 듣다 보면 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급증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은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시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냉장고 살 때 어떤 거 먼저 보세요? 브랜드. 브랜드, 그쵸? 그 브랜드는 제조회사죠. LG전자야, 삼성전자야, 옛날 말로 대우전자야, 그쵸? 모델 보고 가격 보고 사양 보고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 사러 어디 가세요? 하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시죠. 증권사가 하이마트예요. 삼성전자는 자산운용사예요. 펀드는 증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는 뭐예요? 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나 ETF를 어떻게 하는 거? 판매만 하는 거. 우리가 하이마트 냉장고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증권사를 어디를 하시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단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삼성전자 살 거야, LG전자 살 거야. 즉 아까처럼 제가 SPY라고 하는 ETF를 알려드린 건 SPY라고 하는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전 세계에서 3위 하는 자산운용사예요.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자산운용사는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거기는요 자산 규모가 1경이에요. 1경 언제 들어보셨어요? 1경? 옛날에 6학년 때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러면 그런 1경의 자산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ETF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잘 나가는 10대 기업만 묶어 놓은 거야? 그럼 그 정도 돈으로 사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게 쉽게 정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증권사 어디가 뭐 조금 더 수수료를 싸게 해줘요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산운용사 어디가 운용을 잘하고 어떤 ETF를 살 건지를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성구 저자님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중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수도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권성구 저자님. 중수는 아니고요. 이제 한번 해봤는데 요즘 증권사에 보면은 해외 주식을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주식 서비스가 있는데 그 경우하고 그 바로 그 달러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질문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 다시 드릴게요. 요즘 증권사들이 원화 가지고 별도 달러 환전을 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그 달러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바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주식은요. 오늘 사는 게 가장 싸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실적이 깡패예요. 실적이 좋다 바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비싸졌으니까 오늘 말고 좀 떨어지면 살게요. 떨어지는 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다 넣어놨다가 다시 환전을 해서 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선 요즘에 다 환전을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화로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KB증권의 예를 들면 거기는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그런 걸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 명칭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굳이 환전을 안 해도 굳이 달러로 넣어놓지 않아도 굳이 다른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의 계좌에서 바로 미국 주식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투자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투자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이제. 아까 보셨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통장에 그럼 계속 10,000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더 심각한 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요. 이해하기 쉽고 생활 밀착형으로 하셔야 되고 꾸준히 오래 하셔야 돼서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쉽게 좀 다가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금쇼맘에 계신 엄마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한 주만 살아. 제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ETF를 선물을 주겠노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서 계좌 만들고 선물 받으려고 ETF 공부하고 그래서 만드셨다는 그런 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다는. 그래서 한 주를 사면은요 공부가 시작이 돼요. 왜요?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투자는 뭐라고요? 공부는 한 주 사기. 진짜로요. 그리고 제발 증권사 가서 만드시고요. 은행 가서 만들지 마세요. 요즘에 은행,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이 은행을 갔더니 은행 직원이 어떤 펀드 하라고 하는데 어때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금쇼먼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아요. 저는 저런 펀드를 사면 것도 모든 펀드가 다 좋을 수 있어요. 어떤 금융이든 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목적과 안 맞으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은행의 직원이, 증권사의 직원이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한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펀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해서 권유를 할까요? 아니면 그달의 특판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부자였잖아요. 그달의 특판이 있어요. 그거 판매해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관계자가 계시면 바쁜데 고객분의 관심, 인생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탓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지면 돼요, 내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특히 엄마들, 아빠들 거는, 어른들 거는 비대면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거는 증권사를 가야 돼요. 근데 증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나마 많은 게 KB증권인 건 맞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근처에 가까운 데 증권사를 방문해서 만드세요. 일단은 내 집에서 가까운 증권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어플을 깔아서 엄마 거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거를 만들러 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른 순서입니다. 은행에서 연동하는 증권사 계좌는요. 뭔가의 불편함이 있어요. 항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만들려면 거기에 있는 것 주식이 남겨놓고 또 만들고 어떻게 해요? 관리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죠. 크게. 각자 왜 나눠져 있겠어요? 하는 일이 달라서요. 그러면 각자 하는 주 업무를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은행 가서 제발 보험하시지 말고 은행 가서 증권 업무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은행 직원이 좀 나 싫어하겠는데.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은행에서 적금 예금 안 팔잖아요. 다 펀드 팔고 보험 팔죠. 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까 하는데요. 네. 혹시 본인이 사전 질문한 것 중에 나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텐데 없으시면 우리 금쇼맘님의 너무 멋진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뭐 선물, 이벤트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할까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 리스트, 어, 펀드와 주식과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그 외에 테마별로 요즘에 핫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든 거를 보내드릴게요. 오, 그러면 어떻게 조건은? 할까요? 조건? 리뷰를 좀 잘 그렇죠. 남겨주시는 분. 네. 5줄 이상의 정성스러운 리뷰. 네. 본인의 블로그에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네. 블로그에 남기시거나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에 두 곳에 남겨주시는 조건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금쇼맘님 운영하시는 채팅방 그리고 레오짱 줌스쿨에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남겨주시는 조건으로 블로그에 연동해서 하시면 가장 추천할 만하고요. 네. 네. PDF 종목을 찍어 놓은 PDF를 주신다고 하는 거 맞죠? 하여튼 왜냐하면 강의 다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질문이 그래서 뭐 사요예요? 그렇지. 맞죠? 제가 알죠. 음, 하지만 제가 그거 사세요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예요. 아셨죠? 그렇죠. 저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네. 맞습니다. 또 좋은 감사합니다. 피드백 그러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블로그에 박소연님 아까 봤습니다. 제가 따로 어, 챙겨드릴게요. 네, 잘하셨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여하튼 아이들 직접 금융 투자 신탁회사에서 13년 동안 갈고 닦으신 그 실력 플러스 거기서 실적이 1등 막 하시는 그 실력에다가 실제로 5년 동안 자녀 교육 해서 쌓으셨던 내공을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엄청난 내공을 느꼈죠. 오늘 다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것은 우리 윤상숙 금쇼맘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이 책 애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아주 내용이 재밌어요. 알차고 저도 이 출판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입장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책이 잘 나왔어요. 예쁘게 올 컬러 풀 컬러 에다가 글도 되게 재밌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알차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멋진 후기 그리고 후기를 레오짱 줌스쿨과 아까 우리 금쇼맘님의 그 오픈 채팅방은 우리 채팅방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후기.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진 지금? 네, 끝날 때 어. 전체 화면? 저 알겠습니다. 자랑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까 37분까지 올라오셨는데 지금 잠깐 빠지셔가지고 막판에 그렇지만 좋아요. 맞아요. 인증샷 아까 중간중간에 찍긴 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 아니면 화면을 꺼놓으시는 분 이런 분 계셔가지고 약간 아쉬울 수 있어서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제대로. 자, 여러분 2번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트,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로 많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쇼망 밤 링크도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